내 오제비 배려가 되려면 둘 사이에 단순히 이런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만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행동을 통해서 유대감이 쌓이는 것도 맞지만 순서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행동을 만들어가고 그로 인해 유대감을 쌓아가야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력이 더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 행동력에는 우리 몽글몽글님 질문 한번 볼게요. 보통 데이트를 할 때요, 미리 맛집과 카페 등을 찾아 상대방에게 링크를 보내 메뉴를 보게 하고 다음 데이트 때 야, 여기 가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획했던 데이트를 합니다. 그렇군요. 되게 꼼꼼하게 하시네요. 잘하고 계신 거죠. 이 정도면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것까지도 신경 써서 하고 계신 거예요. 해서 나쁠 건 없죠. 따라오는 입장에서는 너무 좋죠. 너무 편하죠. 본인이 심적으로 부담을 느낄 부분이 요만큼도 없잖아요. 관계가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이런 리드가 되게 좋긴 해요. 자, 계속 이야기해 볼까요? 그런데요, 제 리드력이 부족한지 모르겠으나 상대방이 저와의 데이트 때 기대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건 리드 부족일까요? 리드 부족 같진 않네요. 저거만 놓고 본다면 넘치면 넘쳤지 부족한 건 없어요. 뭐 다른 부분의 리드가 부족할 수는 있겠죠. 뭐 예를 들어볼까요? 뇌피셜도 굴러볼까? 좀 약간 찌질하게 여기가요 뭐가 맛있냐면요, 이것도 맛있고 저것도 맛있고요, 이것도 맛있어요. 이거 괜찮아요? 그럼 별론가? 괜찮아. 그럼 다른 메뉴 있으니까 이거 먹어봐요. 요거 괜찮을까? 그거 사진 있으니까 한번 봐봐요. 이렇게까지 하면 너무 과해지겠죠. 상상의 여지가 전혀 없고 리드를 발휘했을 때 그 리드를 따라갈지 말지를 고민할 틈은 안 주는 거잖아요. 나 아직 이것도 할 준비가 안 됐는데 다음 것까지 과도하게 물어보고 있으면 부담스럽잖아요. 이런 것들이 통용되는 경우에는 이미 이런 것들에 대한 답변까지도 예상해 볼 수 있을 만큼 유대감이 쌓인 관계겠죠. 만난 지 뭐 6개월, 1년 정도 된 관계면은 우리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서로 알고 있고 그럴 거야 라고 착각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실로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던질 수 있겠죠. 다른 것도 맛있어. 이거 한번 봐봐. 이거 괜찮지 않냐? 이런 것도 있어? 근데 이거 맛있는 거 맞아? 이 음식 전문점 아닌 것 같은데 이 메뉴 괜찮을까? 내가 먹어봤는데 괜찮아.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먹어도 돼. 이렇게 우리가 다음 단계의 선택지까지도 미리미리 진행해도 되죠. 왜냐? 어차피 어떤 대답이 나올지를 나도 알고 상대방도 알고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부담이 아니죠.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배려가 될 수 있죠. 내 오제비 배려가 되려면 둘 사이에 단순히 이런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만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행동을 통해서 유대감이 쌓이는 것도 맞지만 순서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행동을 만들어가고 그로 인해 유대감을 쌓아가야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력이 더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 행동력에는 더 자신감 있는 리드도 있는 거고 더 오지랖 부리는 배려도 있는 거고 항상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돼요. 지금 이 여자와 이 남자와 나의 관계는 어디까지 왔는지를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내가 무엇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예측해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한다더라 하고 진행해서는 안 돼요. 근데 지금 써주신 내용으로는 뭐가 부족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데이트할 때 맛집 카페를 찾아서 상대방에게 보내는 것 정도로 상대방이 부담감을 느낄 일은 없고요. 오히려 좋아할 확률이 높죠. 때 기대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저거 가지고 기대가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건 납득이 안 갑니다. 다른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기대가 되지 않는다는 게 직접 만났을 때 입으로 얘기한 거예요? 아니면은 카톡이나 전화로 얘기한 거예요? 그런 뉘앙스를 풍긴 거예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제가 찾은 맛집이나 카페에 대해서 여기 별로 안 가고 싶다라든지 다른 거 먹고 싶다라고 한다면 다른 맛집 등을 찾아보고 다시 보내주는데요. 이런 부분이 리드력 부족으로 보일까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데이트를 신청할 때, 즉 어떤 빌미로 데이트를 신청하는 방식 자체에 대해서 변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연애가 시작하기 전 단계에서 고백이 성공하기까지의 그 단계에서는 특별히 다를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방법을 따라가면 돼요. 예를 들면 뭐 저 같은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가이드라인을 잘 보고 따라하면은 대부분 고백까지는 문제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건 아니에요. 모든 여자, 모든 남자가 한 가지의 빌미로, 한 가지의 멘트로, 한 가지의 데이트만 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양성이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 펼쳐지는 거에 비해서 말도 못하게 적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형화 시킬 수 있다고 말한 거예요. 그 정도의 변화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인생 너무 지루하게 살아야 돼요. 어느 정도의 다양성은 모든 삶에는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하다못해 내가 늘 가던 단골 중국집에서 늘 먹는 짜장면을 먹어도요, 맛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짜장면에 있는 면의 양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단무지 개수가 하다못해 달라지잖아요. 어떤 식으로 만났는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 여자와 내가 최초에 어떻게 첫 만남을 하고 번호를 주고받고 데이트 신청 단계까지 왔는지에 따라서 저 데이트 신청 방법을 쓸지 말지가 정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황 보니까 이 여자분께는 저 데이트 신청 방법이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첫 만남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자 태도가 굉장히 좋지 않아요. 한마디로 싸가지가 없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기완이요. 몽골몽이 처음 질문 썼을 때 말했던 맛집 찾아서 링크 보내주고 여기 가자 라고 말하는 거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나 여기 싫은데? 별로 안 가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남녀를 떠나서 나와 별로 만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이 맛집이 맛이 없어서 가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나와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맞을 거예요. 번호를 주고 받을 때부터 별로 내키지 않았는데 주었거나 내가 데이트 신청을 하기 전의 단계의 대화에서 이미 별로 만나고 싶을 정도로 확 끌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럴 때는 저런 식으로 데이트 신청을 할 게 아니라 거절할 틈이 안 주는 데이트 신청을 하거나 하다못해 아니면 그 전 단계를 잘 관리를 하고서는 다시 데이트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눈치가 없었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지금 나와 어느 정도 관계까지 진행됐는지를 제대로 못 보신 것 같아요. 이런 행동이 상대방한테 자신감 있게 먹힐지 과한 부담감으로 보일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하지 않은 거고 그런 눈을 좀 더 키워야 될 것 같아요.